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아침을 그냥 간단히 챙겨 먹고 사무실로 출근했거든요. 일하러 출근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기계 쪽에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공부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주변에 마땅한 도서관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이 제일 조용할 것 같아서 한번 그 사무실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은 그 제가 공부하는 그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전환을 해서 책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을 따려면 뭐 준비물은 뭐 간단하죠. 책하고 이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 전기기사 딸 때 처음 공학용 계산기를 접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 이런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사 딸 때 처음 사용해 봤어요. 자, 제 책상에 아직도 전기기사 이 실기편이 요약본이 있는데, 꽂혀져 있는데 2019년도에 땄는데 벌써 5년 정도 됐네요. 그 당시 때 이제 요거 카시오 제품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요거를 구입을 해서 유튜브에 보면 사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법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 연휴를 서울에서 보냈는데 그 잠실에 있는 교보문고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책은 이패스 코리아에서 나온 요 공존행동 기계기사 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론편하고 이게 기출문제편 요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기기사도 요렇게 땄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이 보면 공존행동 기계기사 그 과목이 4과목이거든요. 4과목. 자, 보시면 4과목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공조냉동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시운전 및 안전관리인데, 요거는 전기예요. 전기 보면 전기 제어공학 이렇게 나오죠. 전기 거의 전기 분야예요. 그래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 과목 3과목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과목이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격증이든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자기 전공이 아니면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제서부터 이제 책을 봤는데 1편을 봤거든요. 그 에너지 관리 분야. 그런데 딱 펼치자마자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온도, 유효 온도, 그러니까 온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유효 온도, 수정 유효 온도, 뭐 작용 온도, 뭐 하여간에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 과목당 이론편이 한 4,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훑어봐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뭐 요번에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거 보세요. 막 공식도 뭐 정말 뭐 이상한 공식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보니까 되게 생소해요. 되게 어제 보는데 되게 엄청나게 생소하더라고요. 뭐 전기도 똑같았는데 전기도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이것도 막 그래프도 나오고 뭐 공식도 엄청나게 나오고, 제가 이제 접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렇게 대충 훑어봤거든요. 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막 어제 막 볼펜으로.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론편 있잖아요. 이론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일단은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그 용어들 있죠. 용어들. 뭐 이상한 용어들 많거든요. 그리고 기호들이 많아요. 기호. 그래서 모르는 기호나 용어 있잖아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그런 다음에 그 뜻을 뜻이나 그 다음에 약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AHU 이거는 뭐의 약자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에어 핸들링 유닛 뭐 이렇게 써놔요. 그 용어하고 그 다음에 기호 같은 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책장을 넘기면서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어하고 기호 같은 경우를 것을 이렇게 습득을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건 이제 써놓고 대충 이렇게 보면서 그 첫 번째 과목에는 이러이러한 게 나오는구나. 대충 이제 훑어만 봐요. 그런 다음에 자 보시면 기출문제로 돌아와요. 기출문제로 와갖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이제 대충 이제 푸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1번 문제 풀고 뭐 보일러 이제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보일러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편이잖아요. 이론편에 그 보일러 편으로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거든요. 자 보시면 자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송풍기 법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5번 문제 보면 이 송풍기 관련된 그 법칙이 상사의 법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편에 가서 이론편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복습할 때는 말 그대로 요거를 대충이라도 외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보고 이쪽을 이제 이론편 복습하고 다시 이제 기출문제로 와서 다시 또 눈으로 이제 계속 또 풉니다. 말 그대로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외워지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써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저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제 나이 또래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영어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막 빽빽이 있잖아요. 빽빽이 써서 막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막 숙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때 습관을 버리지 못해갖고서 계속 이면지에다가 계속 써가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써가면서 이제 외우거든요. 공식 같은 것도 막 써가면서 외우고 용어 같은 것도 써가면서 외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제은행이잖아요. 문제은행. 뭐 수천 가지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80문제거든요. 4과목이니까 20문제씩 해가서 80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문제 중에 80문제 이렇게 뽑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7, 8년 정도치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출문제 편에.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답이 딱딱딱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내에 풀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공학용 계산기 있잖아요. 공학용 계산기도 바로바로 그 식을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숙달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가서 막 버버버 거리기 시작하면 시간도 막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있는 거는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해갖고서 그리고 이제 여기 기출문제는 나왔는데 이론편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공백에다가 써둡니다. 이렇게 써둬요. 여기에 나와 있던 거를
여기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이론편에 없는 그 내용은 여기다가 이제 공백에다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론편을 보면서 다시 또 외우거든요. 그리고 이 공존행동 기기기사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실내 공기를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유지할까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 냉난방 장치잖아요. 냉난방 장치. 여기 보시면 냉난방 장치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기 제가 막 어제 이렇게 책 보면서 그려놓은 건데 실외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냉매가스가 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이거든요. 책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 공존행동 기계기사가 그리고 기계유지 관리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기계유지 관리자 그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한 5-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 공존행동 그 다음에 건축설비기사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기사 그 다음에 뭐 또 한 서너 가지 또 있어요. 보니까 한 5-6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왜 공존행동을 택했냐면 여기 보면 냉동이 들어가잖아요. 냉동. 그래서 이 냉동업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계유지 관리 그 관련 자격증 중에는 그나마 약간 좀 폭이 좀 넓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 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그 선임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2021년 1년도에 이제 법을 정했거든요. 근데 유예 기간을 뒀어요. 이 법을 딱 제정하자마자 바로 시행해 버리면 막 이게 현장에서 막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유예를 뒀어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2026년 4월 17일서부터 이제 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뭐 이렇게 해가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 과장을 하려면 경력 2년이 필요하거든요. 전기기사를 따도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제한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력이 2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기사 플러스 경력 2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계 선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그 경력이 필요가 없어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내년서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력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도 선임을 걸 수 있다는 거,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노년에 리스크가 있어요. 3대 리스크. 뭐냐면 외로움, 돈, 건강. 요 3대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어머님이 그 옆에서 이제 일을 해야지 안 아프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 말이 이해를 못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시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있는데 왜 더 아프지?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50 이제 나이가 이제 49인데 이제 점점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잡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 보면 외로움도 오고, 그 뭐 사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외로운 존재다. 그런데 그거를 잊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 말이 점점 말 그대로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대기업 다니면 좋겠지만, 그 대기업이라든가 뭐 은행 뭐 이런 데 다니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굵고 짧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가 사남 일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형은 이제 선생님이에요. 공무원이시고, 둘째 형님은 그 SK텔레콤 대기업에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아파트 그 격리하시고, 그다음에 뭐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다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시설 쪽에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형제들 직업들이.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시설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둘째 형님이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희망퇴직을 받아서 이제 퇴직을 한 거죠. 이제 나이가 이제 55인데, 근데 약간 좀 허무한 거죠. 이렇게 좀 뭔가가,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뭐 월급 많이 받아서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너무 이제 젊은 나이에 퇴직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하다가 올해 뭐 이제 이 공존행동 같이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형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하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거든요. 자기 건강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기 제 앞에 바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65세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55세 때 전기 기능사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여기 2020년도에 여기 준공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오셨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73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건강이 허락하면. 그래서 일을 하면, 노년에 있을 리스크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그 주인님 친구분들, 지금 65세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자격증을 따갖고서 시설 쪽에 일하고 있으니까 친구분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년에 계속 일을 하면 계속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계속 만나고 이러다 보면 노년에 있을 리스크들이 뭐 외로움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 이런 게 다 한 방에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이제 그에 맞는 뭐 자격증을 취득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이 공부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노년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들 주말 잘들 보내시고 저는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